전 세계 경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회복 속도 차이는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의 긴장을 유발하고 새로운 경제 전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끔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금융과 무역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가져오는 파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기술 접근의 격차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재정 지원의 부족은 팬데믹 중 원격 근무와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포괄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실질 임금은 지난 30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회복 과정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가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격차, 오염, 그리고 약한 건강 시스템과 같은 현대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주도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재편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글로벌 CO2 가격 책정은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탈탄소화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적 이전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의 사례는 탈탄소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2018년에 제로 탄소 배송을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선박을 주문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기후 적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과 건강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해양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하나인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러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이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3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경험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선진 경제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부족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기술 변화가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은 200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멈추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의 창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국가들은 팬데믹 이후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세수 증가와 세금 징수 개선을 통해 재정 능력을 높여야 할 데스프리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이 서명한 국제법인세 협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들이 필요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이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기업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제재의 결과가 너무 크면 전쟁이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재투자는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며, 이는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에너지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식량 시스템의 문제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저소득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식량 공급망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결과가 불친절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성장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대두되면서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단순히 임금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상승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분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됩니다. 에너지 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과 같은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용기와 기술이 결합되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되며, 지속 가능한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